윤석열 사단 해체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중동 지역 정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대응 대신 이란을 추가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북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기소된 오청성 씨가 지난달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오 씨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GPS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동선을 파악해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양심불량 차량들을 고발합니다. 이곳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년째 제자리인 과태료 10만 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도시가스관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 전 소주 2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사는 CCTV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 일단 멈춰섰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무력 대응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란 경제를 더 옥죄는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핵심 참모 10여 명이 단상 위로 병풍 도열하자 문이 열리며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빛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와 단상에 섰습니다. As long as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n will never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미군 사상자가 없었음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방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extremely grateful and happy. No Americans were harmed.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이란 공격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기보다 피를 말리는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란에 대한 징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또한 이라크를 통해 공격 예고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 밀집 지역인 그린존에 로켓 2발이 떨어졌습니다. 일촉즉발의 미국과 이란 갈등은 확전자제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이란이 대리군 등 다른 수단을 앞세워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현지 미군은 여전히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오늘 새로 공개된 이라크 미군 기지 모습입니다. 이란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난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이란이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16발 가운데 4발은 불발됐고 11발은 알-아사드 공군기지, 1발은 아르빌 기지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아사드 기지는 일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5동짜리 시설물 정중앙에도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한 동이 완전히 사라졌고 양쪽 건물도 주변부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전에 보복 공격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1시간 전에 이라크의 계획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셈입니다. آمادگی‌هاشون منجر به این نشد که بتوانند جلوی اصابت موشک‌ها رو بگیرند اما حتما تمهیداتی رو برای جلوگیری از تلفات انجام داده بودند. باید 미국 정부도 첨단 정찰 시스템 등을 통해 미사일 움직임을 파악했고 공격 3시간 전에는 백악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국 미군이 벙커 시설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소한 어떤 미군 시설에 대한 파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의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파괴의 성과를 쟤네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란의 이번 공격은 복수를 외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좌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어제 검찰 인사 후폭풍이 큽니다. 먼저 이 인사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오늘 추 장관의 발언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신멸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치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윤 총장이 명령을 어겼다고 되받았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기다렸지만 오히려 윤 총장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을 질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렇게 신경전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없이 인사를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를 숙청, 대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조선시대 사화에 비유했습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를 임명하거나 보직을 정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격앙된 분위기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를 열기 전에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추 장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찍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학살 담당자 추미애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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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당내에 검찰 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요구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의 사람들이라 불린 후배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인사가 기습 발표될 때 윤석열 총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퇴근한 후 소식을 들었고 저녁 자리에서 후배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좌천된 후배들과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지 않고 할 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항명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사건 6년 만에 또다시 검찰 인사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손발에 맞춰온 검사들이 수사 권한이 없거나 거리가 먼 검찰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으로,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으로 이동합니다. 개방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참모들 전원이 자리를 옮깁니다.
윤 총장은 어제 이런 공중분해 인사 내용을 퇴근 이후 확인했습니다. 인사 발표 내용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대신 후배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인근 음식점에서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고생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분위기가 무겁지만은 않았다며 술은 마시지 않은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내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고 좌청 검사장들도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검찰 여건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대전구검 검사로 자천당한 2014년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검찰 조직이 적폐로 물리자 극한 대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폭 인사 후에도 이렇게 버틴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설 전에 이뤄질 수 있는 윤석열 사단 2차 해체입니다. 청와대 핵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차장, 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수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설 이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맡아온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검사와 소속 부장검사가 인사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적폐 수사와 재판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이후 좌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홍승욱 차장검사와 이정섭 형사 6부장이 교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 수사를 담당할 검찰 중간 간부 자리에 문재인 정부와 가깝거나 검찰 비리 의혹을 내부 고발한 검사들을 앉힐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7년 만에 돌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얘기인가 보죠? 네,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결혼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이고요. Listen and repeat. 쫓았지 않습니까? 결혼을 보충하기 위한 인사이고요. 네, 보니까 야당 때는 왜 수사검사를 내쫓냐고 소리치더니 본인이 장관이 되니까 정당한 인사라는 거네요. 네, 7년 전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했을 때 현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의해서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이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쨌건 이번 인사 최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7년 전에 뭐 했던 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찾아봤는데 7년 전에 아주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보면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과거에 했던 말도 있고 또 역풍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 여론전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여권은 역시 안보나 경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지지를 유지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은 일단 힘으로 검찰을 제압했는데 결국 최종 평가는 90여일 뒤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제 가볼까요? 네, 3천만 원의 유혹,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이 나왔습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국가에서 무조건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는 20살 때 1,00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3년 만에 1,000만 원이 3천만 원으로 3배 뛴 겁니다. 근데 저 3천만 원이라는 게 무슨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까? 네, 정의당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하려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에게도 사회 찬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돈을 주면 좋죠. 그런데 저게 다 세금이잖아요. 네, 당장 내년부터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약 18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이 또 있습니다. 결혼 장려금 3천만 원 신혼부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좀 후회하고 있어요. 3천만 원 좀 많은 것 같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정정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그 허황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까지 좀 드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공약을 두고 돈을 주면서 표를 사는 매표행위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정의당이 18세 당원들을 모아놓고 매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새로운 보수당은 저런 포퓰리즘 진보 정당하고는 정말 달라야 되겠다. 저희 제작팀에서는 모두 20살이 넘다 보니 왜 20살만 주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최대 피해자는 21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총상까지 입으며 극적으로 기순한 오청성.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처벌이 두려워 기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또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경찰차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또 다른 경찰차도 곧바로 뒤따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고급 외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차를 내기는 세게 몰지 못해요. 근데 싸게 와가지고 창문을 보고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적발된 남성은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에서 귀순한 오청성 씨였습니다. 주택이 밀집한 이곳 골목길에서 오 씨는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오 씨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0분간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오 씨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징역이나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년간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음주운전을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듭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 입장은 다음에 입장 밝힐 거예요. 오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차를 몰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접근해 맨몸으로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총격으로 5곳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지만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수술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우발적으로 귀순한 사실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오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과 비교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김건모 씨는 다음 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찰이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건 내장 내비게이션 기록입니다.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인 2016년 8월에
김 씨가 여성이 있던 유흥업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건모 씨가 현재 사용하는 차량을 당시에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의 검색 기록과 위치 정보 기록을 분석해 업소 방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이 김 씨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다고 지목한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했다는 인물의 새로운 진술도 나왔습니다. 여성이 이 옷을 입은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이 티셔츠를 만들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아예 그거를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때는 그 옷이 없었어요. 경찰은 다음 주 김건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택시기사분들 무서워서 취객을 못 태운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 취한 20대 승객이 갑자기 폭행했는데 다급히 차를 세운 뒤에도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댑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60대 택시기사가 조수석에 앉은 20대 승객에게 갑자기 멱살을 잡힙니다. 아저씨 큰일 나요. 큰일 났어. 사고 나면. 하지 마요. 위험해. 곧이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승객은 욕설을 퍼부으며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합니다. 기사는 운행 중이던 차량을 안전지대에 멈춰 세운 뒤 구타를 막아보지만 무차별 폭행에 쓰고 있던 모자마저 벗겨집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 주변으로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만취한 승객은 차량 밖으로 피한 운전기사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는데요. 이곳 동호대교를 지나던 중 폭행을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혼자 욕설을 중얼거리던 승객이 갑자기 폭행을 시작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손이 만절찍이 내가 맞대응하고 핸들을 놓쳤으면은 아마 그 난간을 부딪히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허벅지와 얼굴, 손 등에 타박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나흘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왜 택시에 승차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을 법정에서 최고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버스에 올라탄 뒤 뒷자리 쪽에서 꽈당 넘어지는 남성. 아플 텐데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이나 비슷하게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여러 번, 그때마다 치료비를 요구했다는데 뭔가 수상하죠.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을버스에서 뒷자리로 걸어가던 승객이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넘어집니다. 마을버스 기사도 차를 멈추고 승객의 상태를 살피러 다가갑니다. 출발하면서 한 1m 정도도 채 안 갔을 때 혼자 넘어지시니까 좀 많이 놀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지 불과 20여 분 뒤 앞서 마을버스에서 넘어졌던 승객이 다른 노선버스에서 출발과 동시에 쓰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승객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기사가 보험 처리를 제안했지만 치료비를 현금으로 계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10만 원만 주셨으면 그럼 마음을 듣겠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승객은 지난달 2일과 지난해 8월에도 각각 버스에서 넘어져 합의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기사 4명에게 치료비를 넣어달라고 건넨 계좌번호는 같았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은 일단 인적 피해 사고 기록에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많이 데미지를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적은 거는 그냥 직접 처리하려고 해요. 버스기사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해 이 승객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다쳐서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혹시 뭐 진단서나 이런 거는 받으셨나요? 그때는 받았죠. 예. 합의금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웠어요. 경찰은 승객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버스 내부 CCTV 영상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마약에 취해 차량들을 들이받으며 광란의 질주를 벌인 대형 덤프트럭 운전자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이 운전사는 인천에서 마약을 한 뒤 올림픽대로를 타고 무려 30km를 환각 상태에서 질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권총을 꺼내들지만 인도로 방향을 바꿔 달아나는 대형 덤프트럭.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이모 씨는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트럭을 몰고 출발한 이 씨는 계양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휘젓고 다니며 추가 사고를 내다가 검거됐습니다. 이 씨가 몰던 대형 덤프트럭은 퇴근 시간 차로 북적이는 이곳 올림픽대로를 지나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 씨가 아찔하게 주행한 거리는 30km에 달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이 씨는 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팔에 주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목적지 없이 트럭을 몰고 돌아다니다 서울로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심경이 어떠세요?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골목길에서 외벽 가스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이 차량 기억나시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운전자는 사고 이틀 만에 경찰서에 나와 음주운전은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고를 내기 4시간 전 운전자가 가게에서 소주 2병을 사는 모습을 저희가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밤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 중인 차량과 건물 외벽 도시가스관을 잇따라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가스관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에 발단이 됐지만 차량 운전자 박모 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밤 11시까지 직장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며 음주운전은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박 씨가 가스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 3시간 40분 전 직장 사무실 근처 슈퍼마켓 CCTV에 찍힌 박 씨의 모습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냉장고로 향하더니 소주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운전자 박 씨는 이곳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소주 2병과 과자를 사서 30m 정도 거리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를 다시 불러 구입한 소주를 마셨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음주가 사실로 드러나면 음주량과 운전자의 몸무게, 음주 시점에서 사고 시점까지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합니다. 성인 남성이 이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에는 이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약 7, 8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와 사고 당일 직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사건, 운전자가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틀 뒤 경찰에 나타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불법 주차 차량에 불이 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도망가 버리면 처벌 피할 수 있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속설 원조가 있습니다. 확실히 음주운전 안 하셨고요. 술을 못 드시려고 했는데 당시 검찰은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지만 달아났다가 21시간 뒤에야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7%로 추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이 공식의 신빙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한 사례 없다고만 할 수 없는데요. 지난 2016년 가수 강인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11시간 뒤에야 경찰에 나타났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추산돼 처벌받았습니다.
주변의 진술과 CCTV로 음주 여부가 확인이 되면 처벌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12시간이 지나더라도 미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유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빨리 음주 측정이 되고 자백 등 보강 증거를 갖췄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음주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해나 사망 사고일 경우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이야기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구독자가 133만 명에 이르는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자신이 시도했던 다이어트 전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뭐 많으면 3번, 적으면 한두 번씩 그냥 그렇게 2주 동안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체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입니다. 일반 차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다른 유명 유튜버도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구매까지 요구합니다. 붓기차 좀 사주세요. 여러분 사주세요,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세를 활용해 제품 체험기와 거짓 광고물 153개를 올린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개그맨 박명수 씨의 부인이자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 과거 댄스그룹의 멤버였던 김준희 씨도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SNS에 일반 식품을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상품 판매 수익의 10에서 25%를 받는 걸로 알려집니다. 유명인이다 보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고 이 사람도 쓰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정말 그분 이름 믿고 샀는데 배신감이 들 수 있으니까. 식약처는 광고를 의뢰한 업체 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인플루언서가 올린 허위 과장 광고 영상들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암 환자인 개그맨 김철민 씨는 개 구충제 성분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논란이 커지자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을 추진했는데 효과를 검증해볼 수준도 아닌 루머라며 안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개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로 말기암을 치유했다는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시중에는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 저는 바로 시향할 예정입니다. 펜벤다졸을 복용한 뒤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검사 다 정상이고요. 또 다 잘 나오고요. 피 수치, 헤모글로빈이 얕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소변. 정부가 여러 차례 효과가 없다고 밝혔지만 펜벤다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 국립암센터에서 항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임상시험을 추진하다가 준비 단계에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근거나 자료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었고 동물 실험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되는 등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효과를 봤다는 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임상시험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도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환자들은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항암 효과 여부를 결론 냈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주차장에 가면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죠. 100대를 세우는 주차장이 한 2-3대 정도 차지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장애인과 함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아파트, 백화점, 관공서 등 대부분 시설의 주차장에는 이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이곳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이용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12년 전 사고로 허리를 다친 최용준 씨. 하반신을 쓸 수 없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세우고 차에 타고 내리려면 운전석 옆에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다 보니 늘 출발 전에 주차장부터 확인합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꽉 찼네요, 진짜.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미 만차 상태. 일반 구역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저기도 주차구역인데도 못 되니까 좁아서. 여기 못 되는 이유가 여기다 대면 제가 오른쪽에서 못 내리잖아요. 항상 차를 댈 때 우측으로 돼야 붙여야 돼요.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좀 힘드시겠어요? 좀 시간이 흐르면 좀 무덤덤 하긴 해집니다.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역시 만차 상태. 그런데 멀쩡하게 쇼핑카트를 끌고 걸어온 두 사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더니 가족 핑계를 댑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탑승하거나 본인이어야 그거 알고 있는데 빨리 하고 가야 된다 생각은 했어요. 또 다른 쇼핑몰 주차장. 왜 이곳에 주차했느냐고 물으니 아이 탓을 합니다. 기다리다가 빨리 아이가 자꾸 울어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나온다고 들고 갔다 온 거거든요. 알아요, 저도. 본인이 안 오면 주차하면 안 되니까. 관공서도 마찬가지.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 이곳은 장애인 전동차 주차구역인데요. 누군가 외제차 한 대를 가로질러 세워놨습니다. 이 차는 장애인 주차 표시도 없네. 주차 표지도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모두 가로막은 차량. 차량 주변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차주를 만났습니다.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이잖아요. 아무리 급하셔도 되겠어. 운전자는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자리를 뜹니다. 같은 주차장, 또 다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역시나 장애인 주차 표지는 없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변명이 돌아옵니다. 오늘 처음 돼가서 여기 꽉 차갖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4곳의 주차장을 각각 2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15대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 원. 20년째 그대로이다 보니 적발 건수는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가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 일도 아니면서 왜 간섭이냐. 이웃끼리 너무한다며 비난을 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누가 안 보니까 괜찮겠지라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안 되지라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인상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일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한때 경복궁과 명동을 가득 메웠던 유커, 중국 단체 관광객이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뚝 끊겼죠. 오늘 그 이후 최대 규모 중국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홍일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항으로 줄지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유커. 입국장은 주황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感觉很高兴，因为我们这次义勇团，我们团队来了1万人来到韩国。 동원된 전세 버스는 무려 130대. 전체 관광객 숫자가 5천여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에 모이니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행사장이 좁아 보일 정도. 5,000인분 식사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진풍경도 연출됩니다.
행사장 앞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소속 회사 이름을 새긴 이 조형물까지 설치됐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크기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当然有啊，有我们这个兴隆免税店有特别那个好的东西，我们当然要买的。说这个银川有一个有名的小吃，我们要到那块转一转，然后说这两块的电器什么比较好，我们准备带回去。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에 약 16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어제는 경복궁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쌓은 유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과거에 비해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는 사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첫 재판은 참 특이했습니다. 재판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까지 언급하며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이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죠. 오늘 삼성이 그 대답을 내놨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 여부를 감시할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위원장은 재작년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피해 보상 합의를 이끈 인물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도 위원장이 직접 지명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각각 2명과 삼성 내부 인사 1명 등 모두 7명. 시민단체와 학계위원들은 모두 재벌의 비판적인 인사들입니다. 7개 주요 계열사를 감독하게 될 준법감시위는 외부 신고를 받고 중대한 사안은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법 감시위 구성을 놓고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형량을 낮추기 한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준법 감시위는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에 공식 출범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보수 진영이 통합에 첫 발을 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보수재건 사무원 측에 박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중도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두 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또는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헌법 가치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당 간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제3지대의 통합기구를 만들어 각 당과 세력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당장 추진위 구성 4시간 만에 새보수당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추진위 통합 원칙이 포함된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원 측에 대해 황 대표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이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가 좀 어렵다. 황 대표는 즉답을 피했고 당 소속 의원들은 새 보수당의 요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심원칙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미 받아들이는 거고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신보수 쪽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 또 새로 출범할 신당의 대표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도 양당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꼽은 서울 3곳의 판짜기에 고심 중입니다. 서울 종로 황교안, 동작을 나경원, 광진을 오세훈. 이런 여당 거물급 인사의 비슷한 성별과 경력의 후보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이 지역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전략지역으로 꼽은 곳은 서울 종로, 동작을, 광진을입니다. 이 세 곳에 자유한국당 후보와 경력에 흡사한 후보를 내보내는 맞춤형 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불출마로 비어있는 서울 광진을은 지방자치단체장끼리의 맞대결을 구상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맞서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전 서울시장하고 그다음에 전 강원지사가 이제 붙는다는 그런 구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지금은 인물 위주로 가야 되고요. 시장으로 일하실 때도 좀 괜찮았다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그리고 또 뭐 강원도에서 오신다면 나 강원도거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동작을에는 이번에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의 투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성 판사 출신 맞대결로 구도를 짜겠다는 겁니다. 나경원 씨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무슨 크게 실수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바꿔가는지에 따라서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간 전 현직 총리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VN 뉴스 최수연입니다. 일본판 007 도주 작전의 주인공 카를로스 전 르노 닛산 회장이 1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레바논까지 갔는지 도주 방법은 말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개인용 전세기 한 대가 활주로를 떠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전 르노 닛산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트기입니다. 이어 곤 전 회장은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미국 특수부대 그린벨의 출신자들의 도움을 받은 곤 전 회장은 4억 원을 내고 전세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곤 전 회장은 음향장비가 들어가는 검은 상자에 몸을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곤 전 회장은 열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 did not escape justice. No other choice but to protect myself and my family. 지난 2018년 특수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일본 검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화를 방불케 하는 도주국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I'm not here to talk about how I managed to leave Japan. 일본 정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不当な手段で国外逃亡したことは何ら正当化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레바논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이 보석금 160억 원을 몰수하는 등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 전 회장 측도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근데 5종 경기에도 박지성과 같이 두 개의 심장을 단 것처럼 뛰어난 체력을 지닌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이 기대되는데요. 전웅태 선수를 김태욱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펜싱, 수영, 승마, 육상, 그리고 사격까지 5가지 종목을 1명의 선수가 경기하는 근대 5종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12시간 동안 5개 종목을 쉴 새 없이 훈련하는 선수들. 그 중심에 바로 이 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대오종 국가대표 26살 전웅태입니다. 유럽 선수들이 강세인 근대 5종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수행할 때 급격히 지치는 지점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등 심폐지구력과 피로의 견디는 능력이 매우 우수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호흡을 빨리 회복하고 경기 막판까지 피로를 덜 느껴 육상과 사격을 접목한 레이저런 부분에서 특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지는 걸 많이 좀 싫어하고 이제 승부욕이 좀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좀 갈망이
타고난 능력과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또 노력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고 동갑내기 이지훈, 김세희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 근대 5종 황금 세대들의 활약에 56년 만에 올림픽 메달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기상이변이 실감나는 이번 겨울입니다. 추위 대신 남부 곳곳에는 이른 봄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겨울답지 않게 큰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남쪽에서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따뜻한 남서풍까지 한반도에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까지는 이런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대기 정체로 어제부터 쌓인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대구에서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탁한 대기질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지만 아침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 철원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중부지방이 영상 5도 안팎, 남부는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꽤 크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우려되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날 그곳에 강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 입사를 꿈꾸며 스페인에 유학 간 딸을 자랑스러워한 아버지. 하지만 지난달 무너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그 나라로 향해야 했습니다. 마드리드 관광청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딸이 숨졌다는 겁니다. 목격자는 그날 강풍이 없었다고 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태풍 탓이라며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딸 장례를 시작한 부모는 스페인 정부에 사과라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딸의 죽음을 바람 탓으로 남길 수는 없다는 아버지를 도울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